종균이 깨어나는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거고, 눕힌 상태에서 70시간 이상 반드시 관수를 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데, 세울 때는 원래 세워져 있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줘야지 종균이 고르게 흐르면서 고르게 나죠. 꼬박 70시간 동안 물을 뿌리는 이유는 습도를 70~80%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은 습도뿐만 아니라 통풍과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빛 또한 70% 정도 차단시켜야 잘 자라나는 까다로운 녀석이죠.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워주고 눕혀주고 종균 접종해주고, 그리고 그 안반수 150m 이하에서 나오는 지하 안반수를 공급해주는 정도만 우리가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의 손을 타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다 보니 사실 표고 수확량은 늘 들쑥날쑥입니다. 하지만 자연산 재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오래전부터 자연이 주는 버섯으로 살아온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산이 많은 도원리는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어제 고성과 강릉 등 영동 지역 세 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산불이었죠. 건물 260여 채가 불에 타 이재민 46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저쪽 너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도 저 산속에 보면 허연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서 있는 게 죽은 나무들이, 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르는 기계로 이렇게 깎은 것처럼 쭉쭉 이렇게 잘린 자국들 있잖아요. 저것들이 다 고성 산불로 인해서 소실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 자연 복원이 됐는데, 이쪽이 전체가 송이밭이었는데 그때 송이밭이 한 90% 이상이 소실되고 있죠. 안타깝죠. 표고버섯을 키워내는 참나무는 비바람에도 썩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원리 마을의 기계와도 닮았죠. 상처는 자연이 치유하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먹고, 또 가루 내서 이제 멸치 같은 거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으면은 훨씬 칼슘 섭취에 좋잖아요. 먼지를 잘 털어낸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려주면 음식 만들 때의 활용도는 물론 그 효능 또한 배가 됩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햇볕을 받으면은 비타민 D2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약한 노인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몸매가 좀 날씬한 이런 체질의 사람들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첫 수확이니만큼 오늘은 표고버섯으로 잔치 분위기를 내볼 겁니다. 먼저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진하게 육수를 우려냅니다. 수육을 만들기 위해서죠. 도원리에서는 수육을 삶을 때 표고버섯 육수에 삶는다는군요. 이렇게 하면 돼지 특유의 잡냄새는 사라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 고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야들야들하다.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 고기의 잡냄새를 잡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나쁜 것은 상쇄시키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 같아서 말이죠. 생표고버섯은 음식을 하기 전에 밑동을 따줍니다. 생표고일 때는 이 꼭대기를 장조림을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한데. 근데 이게 마르면 나무 깍대기처럼 돼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생표고 때는
우리는 이제 표고 많이 수확할 때 그거 손질하잖아요. 그럴 때 잘라서 집에 가서 그 장조림 해 먹어요.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표고 탕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기를 지금 잘 못 먹어요. 몸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표고버섯으로 이제 고기 대신에 해서 먹게 됐죠. 근데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의 고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꺼내고요. 2번의 수술로 고기와는 담을 쌓아야 했던 진숙 씨가 제안한 음식이죠. 저는 장편에서도 먹어봤습니다. 진숙 씨를 위한 표고버섯 죽도 준비합니다.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은 식욕 저하나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죠. 도원리의 표고전은 그 색이 확실합니다. 으깬 두부와 채소에 고성의 명물인 성게알젓을 넣는 거죠. 단백질과 비타민 A, 철분이 많은 성게알젓으로 간도, 맛도, 향도 살리는 겁니다. 만두소처럼 만들어 표고버섯 갓에 잘 얹어 지져내면 도미식 표고전이 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표고버섯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식구란 말을 풀어보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뜻하죠. 밥상 앞에 함께 둘러앉은 도원리 사람들은 이미 식구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건 달성을 했었고, 또 표고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런 음식들이 이제 여기 우리 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표고의 새로운 맛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순환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흘리는 땀의 보상은 분명 자연이 하죠. 인공재배를 가능케 한 표고버섯처럼 말입니다. 산줄기는 물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옛말처럼 7번 국도는 동해바다와 함께 백두대간이 흐르고 있죠. 네, 이제 저는 백두대간을 물들이는 향버섯을 찾아 다시 양양으로 갑니다. 어디 가요? 이렇게 짊어지고. 장가. 중장비를 하는 남편은 쉬는 날이면 이렇게 아내를 따라 나섭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이 아닌 길을 따라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걷습니다. 능이버섯을 찾는 겁니다. 땅도 침침하고 뭐 보여야지 뭐 따지. 숲에서의 아침은 새벽과도 같습니다. 울창한 나무 때문이죠. 허집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이 참나무 밭에 이런데, 요런데. 이런 나무 밑에 이런데 있고, 거기 그 줄로 쭉 나기도 하고, 또, 드문드문 나기도 하고, 근데 대수습이 이렇게 줄로 나요. 맨날 놔둔 자리만. 능이버섯은 화렵수림이나 침엽수림이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능이버섯도 참나무를 좋아하죠. 독특한 향을 내뿜는 능이버섯은 향버섯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비탈진 곳이나 능선에서 주로 자라는 탓에 능이꾼들의 산타기는 고됩니다. 우와! 여보! 야, 노른데 크다!
이거는 뭐 한 10만 원짜리 되겠는데.